때는 조선 후기 권세가들의 다툼이 잦았던 한양의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였던 김판서 댁이 하루아침에 몰락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들었는가? 김판서 어르신이 역모에 휘말려오게 갇히시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지 뭔가. 쯧쯧, 사람 망하는 거 한순간이라더니. 그 댁 외아들 은수 도령은 어찌 되었으려나. 그리도 총명하고 반듯했는데. 듣자 하니 아버지의 오랜 버디라는 박영감 댁의 머슴으로 팔려갔다더군. 빚이 자그마치 3만냥이라니 평생을 일해도 못 갚을 돈이지. 김판서의 외아들 은수는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몰락으로 그는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빚을 갚기 위해 머슴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가 머슴으로 가게 된 곳이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박영감의 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영감의 집에 도착한 첫날, 은수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삼촌,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부디 신세 좀 지겠습니다. 뭐? 삼촌, 이놈이 미쳤나? 내 놈의 신부는 이제 한낱 머슴일 뿐이다. 여봐라, 저놈의 버르장머리를 곤장으로 고쳐놓아라. 사실 박영감은 김판서를 모함하여 몰락시킨 장본인 중 하나였습니다. 늘 친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는 시기심에 눈이 멀어 친구를 배신하고 그의 아들까지 머슴으로 부리게 된 것이었죠.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전엔 무엇이었든 상관없다. 넌 이제부터 내 집의 머슴일 뿐이니 머슴답게 굴 거라. 믿었던 이에게 발등을 찍혔지만 은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제 일을 해나갔습니다. 분만 잡던 고운 손은 거칠게 부르텄고 하얗던 피부는 검게 그을렸습니다. 그는 언젠가 아버지를 구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날을 그리며 고된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고된 일을 마치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은수의 방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은수야. 나다. 아직 잠들지 않았느냐? 문을 열자 그곳엔 박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는 낮과는 달리 무척이나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마음에 두지 말 거라. 그간 보는 눈이 많아 일부러 모질게 굴었다. 자, 이리 와서 술 한 잔 받거라. 귀한 술과 푸짐한 안주까지 차려주자 은수는 갑작스러운 친절에 눈물이 핑 돌면서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영감은 이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에게 무리한 부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내일 내 아들 용식이의 혼담 자리가 있단다. 상대는 영의정 이대감 댁귀한 여식이지. 박영감의 아들 용식이는 한양에서도 소문난 망난이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괴롭히고 부녀자를 희롱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지요. 박영감은 그런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늘 감싸고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용식이의 실체를 모르는 영의정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고 박영감은 가문의 영광이라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필 며칠 전 용식이가 다른 집 교수를 욕보이려 담을 넘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만 것이었지요. 이 왼수 같은 놈. 며칠만이라도 얌전히 있을 것이지.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박영감은 용모가 멀쩡한 은수에게 아들 행세를 시켜 혼담 자리에 내보낼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어른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자리니 내가 나설 일은 없을 게다. 그저 갓을 푹 눌러쓰고 얼굴만 가리면 된다. 제 처지에 어찌 감히 그런 엄청난 일을... 이 일을 잘 해결해준다면 이 돈의 곱절을 얹어주마. 이 정도면 내 아버지를 위해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옥에 갇힌 아버지를 생각하자 은수는 더 이상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이대감 댁에 도착한 은수는 박영감이 시킨 대로 갓을 깊이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의 능수능란한 말솜씨 덕에 혼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느라 목이 뻐근해진 은수는 이대감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재빨리 고개를 들어 목을 풀었습니다. 휴, 이제 좀 살겠구나. 바로 그때 문 너머에서 엿보고 있던 한 여인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머리칼, 사슴처럼 깊은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녀는 바로 용식이의 예비 신부, 이대감의 딸이었습니다. 아차 싶어 은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얼굴을 또렷이 본 뒤였습니다. 혼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박 영감은 입이 귀에 걸릴 듯 기뻐했습니다. 옛다, 이놈아. 약속한 돈이다. 고작 이걸로 내 아비를 구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만. 하! 돈을 손에 쥐었지만 은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여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자. 곧 남의 아내가 될 여인이다. 시간이 흘러 혼례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박 영감이 은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옆에는 아들 용식이도 함께였습니다. 은수야. 혹시 내일 혼례식에 내가 용식이 대신 가줄 수 있겠느냐? 예. 혼례를 대신 치르라 말씀이십니까? 그제야 보니 용식이의 얼굴은 시퍼렇게 멍들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새를 참지 못하고 다른 집 과부를 욕보이려다 하인들에게 죽도록 얻어맞은 것이었지요. 내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이번 일만 잘 넘겨준다면 널 머슴에서 풀어주는 것은 물론 내 아버지를 구할 돈도 모두 마련해주마. 대리로 장가까지 가달라는 말에 은수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그 여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알겠습니다. 이 천한 놈아. 행여나 주제넘게 내 부인을 넘봤다간 그날로 내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내 처지를 똑똑히 알란 말이다. 다음 날 멀끔하게 차려입은 은수의 모습은 그야말로 훤칠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죠. 어머, 신랑 신수가 훤칠한 것 좀 보게. 저리 늠름해야 영의정댁 사위가 되지. 하지만 은수는 아름다운 신부를 눈앞에 두고도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기분이었죠. 혼례를 마치고 밤이 깊어지자 은수는 초조한 마음으로 신방에 발을 들였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가까이서 본 그녀는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넋을 잃을 뻔한 은수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등을 돌려누워 버렸습니다. 피곤하구려. 부부의 정에 대한 일은 내일 이야기합시다. 차가운 태도의 신부는 당황했지만 이내 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아무리 피곤하시더라도 잠깐 정도는 괜찮지 않겠사옵니까? 그럴 뜻이 없소이다. 그만 주무시지요. 어찌 제 얼굴 한번 보지 않으십니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겁니까? 은수의 태도가 변함이 없자 신부는 호련히 옷고름을 풀고 그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의 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피곤하다 하지 않았소. 그만 주무시오. 매몰찬 반응의 신부는 끝내 눈물을 글썽이더니 벌떡 일어나 서랍에서 날카로운 은장도 하나를 꺼내 제 목에 겨누었습니다. 첫날 밤부터 소방 맞는 여인이 되느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니요? 당장 그 칼을 내려놓으시오. 서방님께서 계속 저를 외면하신다면 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신부가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은수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부인과 동침할 수 없는 것은 제가 박 영감댁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리로 장가를 온 머슴일 뿐입니다.
은수의 고백을 들은 신부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내 은장도를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어찌 대리 장가입니까? 예. 혼담을 나눌 때부터 저와 아버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을 제 서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결심한 것인데 어찌 그것이 대리 장가란 말입니까? 오히려 박 영감대가들과 혼인했다면 그것이 대리 장가였겠지요. 제가 당신이 아니면 대체 누구와 평생을 함께하겠습니까? 신부의 말에 은수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벅찬 감동이 온몸을 휘감았죠. 아씨.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날 밤 이 순간만을 기다린 것처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은수는 장인인 이대감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이대감은 잠시 놀란 듯했으나 이내 딸의 뜻을 존중하며 은수를 사위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가기 전 박 영감댁에 보냈던 혼수품을 모두 되돌려 보내도록 명했습니다. 한편 정승과 사돈을 맺었다는 기쁨에 잠 못 이루던 박 영감의 집대문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대감마님. 이대감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대감님도 참, 사돈 맺은 첫날부터 이런 귀한 걸 다. 하지만 문을 열어본 박 영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대감 댁 하인들이 낮에 보냈던 예물을 도로 싣고 온 것이었지요. 저희 대감님께서 말씀하시길, 혼인은 무효가 아니오나 엉뚱한 집에 예물을 보냈으니 도로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못이 어째? 이게 무슨 소리야? 박 영감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황급히 이대감 댁으로 달려갔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다 망했어. 그렇게 은수는 박 영감의 아들 대신 조선 제1가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위의 딱한 사정을 들은 이대감은 그의 힘을 이용해 김판서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친구를 배신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박 영감 부자는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잘못 둔 거죠. 이후 은수는 아름답고 현명한 부인과 장인, 그리고 누명을 벗은 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방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혼담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제 모습이 뭐가 그리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 모습이 마치 달빛 아래 수줍게 핀 꽃과 같아 첫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소. 부인이야말로 머슴 행색을 한 내 모습에 무엇이 좋았단 말이오. 갓 아래로 보이던 서방님의 고든 눈빛에서 그 어떤 비단옷보다 고귀한 기품을 보았기 때는 조선 후기 권세가들의 다툼이 잦았던 한양의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였던 김판서 댁이 하루아침에 몰락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들었는가? 김판서 어르신이 영모에 휘말려 오게 갇히시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지 뭔가. 쯧쯧, 사람 망하는 거 한순간이라더니. 그 댁 외아들 은수 도령은 어찌 되었으려나. 그리도 총명하고 반듯했는데. 듣자 하니 아버지의 오랜 버디라는 박 영감 댁의 머슴으로 팔려갔다더군. 빚이 자그마치 3만냥이라니 평생을 일해도 못 갚을 돈이지. 김판서의 외아들 은수는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몰락으로 그는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빚을 갚기 위해 머슴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가 머슴으로 가게 된 곳이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박 영감의 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박 영감의 집에 도착한 첫날, 은수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삼촌,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부디 신세 좀 지겠습니다. 삼촌. 이놈이 미쳤나? 내 놈의 신부는 이제 한낱 머슴일 뿐이다.
여봐라, 저놈의 버르장머리를 곤장으로 고쳐놓아라. 사실 박 영감은 김판서를 모함하여 몰락시킨 장본인 중 하나였습니다. 늘 친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는 시기심에 눈이 멀어 친구를 배신하고 그의 아들까지 머슴으로 부리게 된 것이었죠.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전엔 무엇이었든 상관없다. 넌 이제부터 내 집의 머슴일 뿐이니 머슴답게 굴 거라. 믿었던 이에게 발등을 찍혔지만 은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제 일을 해나갔습니다. 분만 잡던 고운 손은 거칠게 부르텄고 하얗던 피부는 검게 그을렸습니다. 그는 언젠가 아버지를 구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날을 그리며 고된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고된 일을 마치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은수의 방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은수야. 나다. 아직 잠들지 않았느냐? 문을 열자 그곳엔 박 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는 낮과는 달리 무척이나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마음에 두지 말 거라. 그간 보는 눈이 많아 일부러 모질게 굴었다. 자, 이리 와서 술 한 잔 받거라. 귀한 술과 푸짐한 안주까지 차려주자 은수는 갑작스러운 친절에 눈물이 핑 돌면서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 영감은 이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에게 무리한 부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내일 내 아들 용식이의 혼담 자리가 있단다. 상대는 영의정 이대감 댁귀한 여식이지. 박 영감의 아들 용식이는 한양에서도 소문난 망난이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괴롭히고 부녀자를 희롱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지요. 박 영감은 그런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늘 감싸 고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용식이의 실체를 모르는 영의정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고 박 영감은 가문의 영광이라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필 며칠 전 용식이가 다른 집 교수를 욕보이려 담을 넘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만 것이었지요. 이 왼수 같은 놈. 며칠만이라도 얌전히 있을 것이지.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박 영감은 용모가 멀쩡한 은수에게 아들 행세를 시켜 혼담 자리에 내보낼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어른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자리니 내가 나설 일은 없을 게다. 그저 갓을 푹 눌러쓰고 얼굴만 가리면 된다. 제 처지에 어찌 감히 그런 엄청난 일을. 이 일을 잘 해결해준다면 이 돈의 곱절을 얹어주마. 이 정도면 내 아버지를 위해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옥에 갇힌 아버지를 생각하자 은수는 더 이상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이대감 댁에 도착한 은수는 박 영감이 시킨 대로 갓을 깊이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의 능수능란한 말솜씨 덕에 혼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느라 목이 뻐근해진 은수는 이대감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재빨리 고개를 들어 목을 풀었습니다. 휴, 이제 좀 살겠구나. 바로 그때 문 너머에서 엿보고 있던 한 여인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머리칼, 사슴처럼 깊은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녀는 바로 용식이의 예비 신부, 이대감의 딸이었습니다. 아차 싶어 은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얼굴을 또렷이 본 뒤였습니다. 혼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박 영감은 입이 귀에 걸릴 듯 기뻐했습니다. 옛다, 이놈아. 약속한 돈이다. 고작 이걸로 내 아비를 구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만. 돈을 손에 쥐었지만 은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여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자. 곧 남의 아내가 될 여인이다. 시간이 흘러 혼례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박 영감이 은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옆에는 아들 용식이도 함께였습니다.
은수야. 혹시 내일 홀례식에 내가 용식이 대신 가줄 수 있겠느냐? 예. 혼례를 대신 치르라 말씀이십니까? 그제야 보니 용식이의 얼굴은 시퍼렇게 멍들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새를 참지 못하고 다른 집 과부를 욕보이려다 하인들에게 죽도록 얻어맞은 것이었지요. 내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이번 일만 잘 넘겨준다면 널 머슴에서 풀어주는 것은 물론 내 아버지를 구할 돈도 모두 마련해주마. 대리로 장가까지 가달라는 말에 은수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그 여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알겠습니다. 이 천한 노마. 행여나 주제넘게 내 부인을 넘봤다간 그날로 내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내 처지를 똑똑히 알란 말이다. 다음 날 멀끔하게 차려입은 은수의 모습은 그야말로 훤칠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죠. 어머, 신랑 신수가 훤칠한 것 좀 보게. 저리 늠름해야 영의정댁 사위가 되지. 하지만 은수는 아름다운 신부를 눈앞에 두고도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기분이었죠. 혼례를 마치고 밤이 깊어지자 은수는 초조한 마음으로 신방에 발을 들였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가까이서 본 그녀는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넋을 잃을 뻔한 은수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등을 돌려누워 버렸습니다. 피곤하구려. 부부의 정에 대한 일은 내일 이야기합시다. 차가운 태도의 신부는 당황했지만 이내 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아무리 피곤하시더라도 잠깐 정도는 괜찮지 않겠사옵니까? 그럴 뜻이 없소이다. 그만 주무시지요. 어찌 제 얼굴 한번 보지 않으십니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겁니까? 은수의 태도가 변함이 없자 신부는 호련히 옷고름을 풀고 그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의 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피곤하다 하지 않았소. 그만 주무시오. 매몰찬 반응의 신부는 끝내 눈물을 글썽이더니 벌떡 일어나 서랍에서 날카로운 은장도 하나를 꺼내 제 목에 겨누었습니다. 첫날 밤부터 소방 맞는 여인이 되느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니요? 당장 그 칼을 내려놓으시오. 서방님께서 계속 저를 외면하신다면 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신부가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은수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부인과 동침할 수 없는 것은 제가 박영감댁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리로 장가를 온 머슴일 뿐입니다. 은수의 고백을 들은 신부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내 은장도를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어찌 대리 장가입니까? 예. 혼담을 나눌 때부터 저와 아버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을 제 서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결심한 것인데 어찌 그것이 대리 장가란 말입니까? 오히려 박영감댁 아들과 혼인했다면 그것이 대리 장가였겠지요. 제가 당신이 아니면 대체 누구와 평생을 함께하겠습니까? 신부의 말에 은수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벅찬 감동이 온몸을 휘감았죠. 아씨.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날 밤 이 순간만을 기다린 것처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은수는 장인인 이대감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이대감은 잠시 놀란 듯했으나 이내 딸의 뜻을 존중하며 은수를 사위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가기 전 박영감댁에 보냈던 혼수품을 모두 되돌려 보내도록 명했습니다. 한편 정승과 사돈을 맺었다는 기쁨에 잠 못 이루던 박영감의 집대문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대감마님, 이대감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대감님도 참, 사돈 맺은 첫날부터 이런 귀한 걸 다.
하지만 문을 열어본 박 영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대감 대카인들이 낮에 보냈던 예물을 도로 싣고 온 것이었지요. 저희 대감님께서 말씀하시길 혼인은 무효가 아니오나 엉뚱한 집에 예물을 보냈으니 도로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못이 어째? 이게 무슨 소리야? 박 영감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황급히 이대감 댁으로 달려갔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다 망했어. 그렇게 은수는 박 영감의 아들 대신 조선 제1가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위의 딱한 사정을 들은 이대감은 그의 힘을 이용해 김판서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친구를 배신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박 영감 부자는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잘못 둔 거죠. 이후 은수는 아름답고 현명한 부인과 장인, 그리고 누명을 벗은 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방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혼담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제 모습이 뭐가 그리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 모습이 마치 달빛 아래 수줍게 핀 꽃과 같아 첫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소. 부인이야말로 머슴 행색을 한 내 모습에 무엇이 좋았단 말이오. 갓 아래로 보이던 서방님의 고든 눈빛에서 그 어떤 비단옷보다 고귀한 기품을 보았기 때는 조선 후기 권세가들의 다툼이 잦았던 한양의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였던 김판서 댁이 하루아침에 몰락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들었는가? 김판서 어르신이 영모에 휘말려 오게 갇히시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지 뭔가. 쯧쯧, 사람 망하는 거 한순간이라더니. 그 댁 외아들 은수 도령은 어찌 되었으려나. 그리도 총명하고 반듯했는데. 듣자 하니 아버지의 오랜 버디라는 박 영감 댁의 머슴으로 팔려갔다더군. 빚이 자그마치 3만냥이라니 평생을 일해도 못 갚을 돈이지. 김판서의 외아들 은수는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몰락으로 그는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빚을 갚기 위해 머슴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가 머슴으로 가게 된 곳이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박 영감의 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박 영감의 집에 도착한 첫날, 은수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삼촌,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부디 신세 좀 지겠습니다. 삼촌. 이놈이 미쳤나? 내 놈의 신부는 이제 한낱 머슴일 뿐이다. 여봐라, 저놈의 버르장머리를 곤장으로 고쳐놓아라. 사실 박 영감은 김판서를 모함하여 몰락시킨 장본인 중 하나였습니다. 늘 친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는 시기심에 눈이 멀어 친구를 배신하고 그의 아들까지 머슴으로 부리게 된 것이었죠.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전엔 무엇이었든 상관없다. 넌 이제부터 내 집의 머슴일 뿐이니 머슴답게 굴 거라. 믿었던 이에게 발등을 찍혔지만 은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제 일을 해나갔습니다. 분만 잡던 고운 손은 거칠게 부르텄고 하얗던 피부는 검게 그을렸습니다. 그는 언젠가 아버지를 구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날을 그리며 고된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고된 일을 마치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은수의 방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은수야. 나다. 아직 잠들지 않았느냐? 문을 열자 그곳엔 박 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는 낮과는 달리 무척이나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마음에 두지 말 거라. 그간 보는 눈이 많아 일부러 모질게 굴었다. 자, 이리 와서 술 한 잔 받거라. 귀한 술과 푸짐한 안주까지 차려주자
은수는 갑작스러운 친절에 눈물이 핑 돌면서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 영감은 이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에게 무리한 부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내일 내 아들 용식이의 혼담 자리가 있단다. 상대는 영의정 이대감 댁귀한 여식이지. 박 영감의 아들 용식이는 한양에서도 소문난 망난이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괴롭히고 부녀자를 희롱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지요. 박 영감은 그런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늘 감싸고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용식이의 실체를 모르는 영의정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고 박 영감은 가문의 영광이라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필 며칠 전 용식이가 다른 집 교수를 욕보이려 담을 넘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만 것이었지요. 이 왼수 같은 놈. 며칠만이라도 얌전히 있을 것이지.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박 영감은 용모가 멀쩡한 은수에게 아들 행세를 시켜 혼담 자리에 내보낼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어른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자리니 내가 나설 일은 없을 게다. 그저 갓을 푹 눌러쓰고 얼굴만 가리면 된다. 제 처지에 어찌 감히 그런 엄청난 일을. 이 일을 잘 해결해준다면 이 돈의 곱절을 얹어주마. 이 정도면 내 아버지를 위해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옥에 갇힌 아버지를 생각하자 은수는 더 이상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이대감 댁에 도착한 은수는 박 영감이 시킨 대로 갓을 깊이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의 능수능란한 말솜씨 덕에 혼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느라 목이 뻐근해진 은수는 이대감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재빨리 고개를 들어 목을 풀었습니다. 휴, 이제 좀 살겠구나. 바로 그때 문 너머에서 엿보고 있던 한 여인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머리칼, 사슴처럼 깊은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녀는 바로 용식이의 예비 신부, 이대감의 딸이었습니다. 아차 싶어 은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얼굴을 또렷이 본 뒤였습니다. 혼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박 영감은 입이 귀에 걸릴 듯 기뻐했습니다. 옛다, 이놈아. 약속한 돈이다. 고작 이걸로 내 아비를 구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만. 돈을 손에 쥐었지만 은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여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자. 곧 남의 아내가 될 여인이다. 시간이 흘러 혼례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박 영감이 은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옆에는 아들 용식이도 함께였습니다. 은수야. 혹시 내일 혼례식에 내가 용식이 대신 가줄 수 있겠느냐? 예. 혼례를 대신 치르라 말씀이십니까? 그제야 보니 용식이의 얼굴은 시퍼렇게 멍들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새를 참지 못하고 다른 집 과부를 욕보이려다 하인들에게 죽도록 얻어맞은 것이었지요. 내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이번 일만 잘 넘겨준다면 널 머슴에서 풀어주는 것은 물론 내 아버지를 구할 돈도 모두 마련해주마. 대리로 장가까지 가달라는 말에 은수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그 여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알겠습니다. 이 천한 노마. 행여나 주제넘게 내 부인을 넘봤다간 그날로 내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내 처지를 똑똑히 알란 말이다. 다음 날 멀끔하게 차려입은 은수의 모습은 그야말로 훤칠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죠. 어머, 신랑 신수가 훤칠한 것 좀 보게. 저리 늠름해야 영의정 댁 사위가 되지. 하지만 은수는 아름다운 신부를 눈앞에 두고도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기분이었죠.
혼례를 마치고 밤이 깊어지자 은수는 초조한 마음으로 신방에 발을 들였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가까이서 본 그녀는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넋을 잃을 뻔한 은수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등을 돌려누워 버렸습니다. 피곤하구려. 부부의 정에 대한 일은 내일 이야기합시다. 차가운 태도의 신부는 당황했지만 이내 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아무리 피곤하시더라도 잠깐 정도는 괜찮지 않겠사옵니까? 그럴 뜻이 없소이다. 그만 주무시지요. 어찌 제 얼굴 한번 보지 않으십니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겁니까? 은수의 태도가 변함이 없자 신부는 호련히 옷고름을 풀고 그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의 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피곤하다 하지 않았소. 그만 주무시오. 매몰찬 반응의 신부는 끝내 눈물을 글썽이더니 벌떡 일어나 서랍에서 날카로운 은장도 하나를 꺼내 제 목에 겨누었습니다. 첫날 밤부터 소방 맞는 여인이 되느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니요? 당장 그 칼을 내려놓으시오. 서방님께서 계속 저를 외면하신다면 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신부가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은수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부인과 동침할 수 없는 것은 제가 박영감댁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리로 장가를 온 머슴일 뿐입니다. 은수의 고백을 들은 신부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내 은장도를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어찌 대리 장가입니까? 예. 혼담을 나눌 때부터 저와 아버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을 제 서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결심한 것인데 어찌 그것이 대리 장가란 말입니까? 오히려 박영감댁 아들과 혼인했다면 그것이 대리 장가였겠지요. 제가 당신이 아니면 대체 누구와 평생을 함께하겠습니까? 신부의 말에 은수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벅찬 감동이 온몸을 휘감았죠. 아씨.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날 밤 이 순간만을 기다린 것처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은수는 장인인 이대감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이대감은 잠시 놀란 듯했으나 이내 딸의 뜻을 존중하며 은수를 사위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가기 전 박영감댁에 보냈던 혼수품을 모두 되돌려 보내도록 명했습니다. 한편 정승과 사돈을 맺었다는 기쁨에 잠 못 이루던 박영감의 집대문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대감마님, 이대감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대감님도 참, 사돈 맺은 첫날부터 이런 귀한 걸 다. 하지만 문을 열어본 박영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대감 댁 하인들이 낮에 보냈던 예물을 도로 싣고 온 것이었지요. 저희 대감님께서 말씀하시길, 혼인은 무효가 아니오나 엉뚱한 집에 예물을 보냈으니 도로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못이 어째? 이게 무슨 소리야? 박영감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황급히 이대감 댁으로 달려갔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다 망했어. 그렇게 은수는 박영감의 아들 대신 조선 제1가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위의 딱한 사정을 들은 이대감은 그의 힘을 이용해 김판서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친구를 배신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박영감 부자는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잘못 둔 거죠. 이후 은수는 아름답고 현명한 부인과 장인, 그리고 누명을 벗은 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방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혼담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제 모습이 뭐가 그리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 모습이 마치 달빛 아래 수줍게 핀 꽃과 같아 첫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소. 부인이야말로 머슴 행색을 한 내 모습에 무엇이 좋았단 말이오. 갓 아래로 보이던 서방님의 고든 눈빛에서 그 어떤 비단옷보다 고귀한 기품을 보았기 때는 조선 후기 권세가들의 다툼이 잦았던 한양의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였던 김판서 댁이 하루아침에 몰락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들었는가? 김판서 어르신이 영모에 휘말려오게 갇히시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지 뭔가. 쯧쯧, 사람 망하는 거 한순간이라더니. 그 댁 외아들 은수 도령은 어찌 되었으려나. 그리도 총명하고 반듯했는데. 듣자 하니 아버지의 오랜 버디라는 박영감 댁의 머슴으로 팔려갔다더군. 빚이 자그마치 3만냥이라니 평생을 일해도 못 갚을 돈이지. 김판서의 외아들 은수는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몰락으로 그는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빚을 갚기 위해 머슴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가 머슴으로 가게 된 곳이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박영감의 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영감의 집에 도착한 첫날, 은수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삼촌,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부디 신세 좀 지겠습니다. 뭐? 삼촌. 이놈이 미쳤나? 내 놈의 신부는 이제 한낱 머슴일 뿐이다. 여봐라, 저놈의 버르장머리를 곤장으로 고쳐놓아라. 사실 박영감은 김판서를 모함하여 몰락시킨 장본인 중 하나였습니다. 늘 친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는 시기심에 눈이 멀어 친구를 배신하고 그의 아들까지 머슴으로 부리게 된 것이었죠.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전엔 무엇이었든 상관없다. 넌 이제부터 내 집의 머슴일 뿐이니 머슴답게 굴 거라. 믿었던 이에게 발등을 찍혔지만 은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제 일을 해나갔습니다. 분만 잡던 고운 손은 거칠게 부르텄고 하얗던 피부는 검게 그을렸습니다. 그는 언젠가 아버지를 구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날을 그리며 고된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고된 일을 마치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은수의 방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은수야. 나다. 아직 잠들지 않았느냐? 문을 열자 그곳엔 박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는 낮과는 달리 무척이나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마음에 두지 말 거라. 그간 보는 눈이 많아 일부러 모질게 굴었다. 자, 이리 와서 술 한 잔 받거라. 귀한 술과 푸짐한 안주까지 차려주자 은수는 갑작스러운 친절에 눈물이 핑 돌면서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영감은 이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에게 무리한 부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내일 내 아들 용식이의 혼담 자리가 있단다. 상대는 영의정 이대감 댁귀한 여식이지. 박영감의 아들 용식이는 한양에서도 소문난 망난이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괴롭히고 부녀자를 희롱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지요. 박영감은 그런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늘 감싸고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용식이의 실체를 모르는 영의정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고 박영감은 가문의 영광이라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필 며칠 전 용식이가 다른 집 교수를 욕보이려 담을 넘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만 것이었지요. 이 왼수 같은 놈. 며칠만이라도 얌전히 있을 것이지.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박영감은 용모가 멀쩡한 은수에게 아들 행세를 시켜 혼담 자리에 내보낼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어른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자리니 내가 나설 일은 없을 게다. 그저 갓을 푹 눌러쓰고 얼굴만 가리면 된다. 제 처지에 어찌 감히 그런 엄청난 일을.
이 일을 잘 해결해준다면 이 돈의 곱절을 얹어주마. 이 정도면 내 아버지를 위해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옥에 갇힌 아버지를 생각하자 은수는 더 이상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이대감 댁에 도착한 은수는 박 영감이 시킨 대로 갓을 깊이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의 능수능란한 말솜씨 덕에 혼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느라 목이 뻐근해진 은수는 이대감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재빨리 고개를 들어 목을 풀었습니다. 휴, 이제 좀 살겠구나. 바로 그때 문 너머에서 엿보고 있던 한 여인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머리칼, 사슴처럼 깊은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녀는 바로 용식이의 예비 신부, 이대감의 딸이었습니다. 아차 싶어 은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얼굴을 또렷이 본 뒤였습니다. 혼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박 영감은 입이 귀에 걸릴 듯 기뻐했습니다. 옛다, 이놈아. 약속한 돈이다. 고작 이걸로 내 아비를 구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만. 하! 돈을 손에 쥐었지만 은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여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자. 곧 남의 아내가 될 여인이다. 시간이 흘러 혼례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박 영감이 은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옆에는 아들 용식이도 함께였습니다. 은수야. 혹시 내일 혼례식에 내가 용식이 대신 가줄 수 있겠느냐? 예. 혼례를 대신 치르라 말씀이십니까? 그제야 보니 용식이의 얼굴은 시퍼렇게 멍들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새를 참지 못하고 다른 집 과부를 욕보이려다 하인들에게 죽도록 얻어맞은 것이었지요. 내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이번 일만 잘 넘겨준다면 널 머슴에서 풀어주는 것은 물론 내 아버지를 구할 돈도 모두 마련해주마. 대리로 장가까지 가달라는 말에 은수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그 여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알겠습니다. 이 천한 노마. 행여나 주제넘게 내 부인을 넘봤다간 그날로 내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내 처지를 똑똑히 알란 말이다. 다음 날 멀끔하게 차려입은 은수의 모습은 그야말로 훤칠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죠. 어머, 신랑 신수가 훤칠한 것 좀 보게. 저리 늠름해야 영의정댁 사위가 되지. 하지만 은수는 아름다운 신부를 눈앞에 두고도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기분이었죠. 혼례를 마치고 밤이 깊어지자 은수는 초조한 마음으로 신방에 발을 들였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가까이서 본 그녀는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넋을 잃을 뻔한 은수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등을 돌려누워 버렸습니다. 피곤하구려. 부부의 정에 대한 일은 내일 이야기합시다. 차가운 태도의 신부는 당황했지만 이내 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아무리 피곤하시더라도 잠깐 정도는 괜찮지 않겠사옵니까? 그럴 뜻이 없소이다. 그만 주무시지요. 어찌 제 얼굴 한번 보지 않으십니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겁니까? 은수의 태도가 변함이 없자 신부는 호련히 옷고름을 풀고 그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의 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피곤하다 하지 않았소. 그만 주무시오. 매몰찬 반응의 신부는 끝내 눈물을 글썽이더니 벌떡 일어나 서랍에서 날카로운 은장도 하나를 꺼내 제 목에 겨누었습니다. 첫날 밤부터 소방 맞는 여인이 되느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니요? 당장 그 칼을 내려놓으시오.
서방님께서 계속 저를 외면하신다면 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신부가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은수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부인과 동침할 수 없는 것은 제가 박영감댁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리로 장가를 온 머슴일 뿐입니다. 은수의 고백을 들은 신부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내 은장도를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어찌 대리 장가입니까? 예. 혼담을 나눌 때부터 저와 아버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을 제 서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결심한 것인데 어찌 그것이 대리 장가란 말입니까? 오히려 박영감댁 아들과 혼인했다면 그것이 대리 장가였겠지요. 제가 당신이 아니면 대체 누구와 평생을 함께하겠습니까? 신부의 말에 은수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벅찬 감동이 온몸을 휘감았죠. 아씨.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날 밤 이 순간만을 기다린 것처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은수는 장인인 이대감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이대감은 잠시 놀란 듯했으나 이내 딸의 뜻을 존중하며 은수를 사위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가기 전 박영감댁에 보냈던 혼수품을 모두 되돌려 보내도록 명했습니다. 한편 정승과 사돈을 맺었다는 기쁨에 잠 못 이루던 박영감의 집대문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대감마님, 이대감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대감님도 참, 사돈 맺은 첫날부터 이런 귀한 걸 다. 하지만 문을 열어본 박영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대감 댁 하인들이 낮에 보냈던 예물을 도로 싣고 온 것이었지요. 저희 대감님께서 말씀하시길, 혼인은 무효가 아니오나 엉뚱한 집에 예물을 보냈으니 도로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못이 어째? 이게 무슨 소리야? 박영감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황급히 이대감 댁으로 달려갔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다 망했어. 그렇게 은수는 박영감의 아들 대신 조선 제1가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위의 딱한 사정을 들은 이대감은 그의 힘을 이용해 김판서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친구를 배신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박영감 부자는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잘못 둔 거죠. 이후 은수는 아름답고 현명한 부인과 장인, 그리고 누명을 벗은 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방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혼담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제 모습이 뭐가 그리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 모습이 마치 달빛 아래 수줍게 핀 꽃과 같아 첫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소. 부인이야말로 머슴 행색을 한 내 모습에 무엇이 좋았단 말이오. 갓 아래로 보이던 서방님의 고든 눈빛에서 그 어떤 비단옷보다 고귀한 기품을 보았기 때는 조선 후기 권세가들의 다툼이 잦았던 한양의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였던 김판서 댁이 하루아침에 몰락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들었는가? 김판서 어르신이 영모에 휘말려오게 갇히시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지 뭔가. 쯧쯧, 사람 망하는 거 한순간이라더니. 그 댁 외아들 은수 도령은 어찌 되었으려나. 그리도 총명하고 반듯했는데. 듣자 하니 아버지의 오랜 버디라는 박영감 댁의 머슴으로 팔려갔다더군. 빚이 자그마치 3만냥이라니 평생을 일해도 못 갚을 돈이지. 김판서의 외아들 은수는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몰락으로 그는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빚을 갚기 위해 머슴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가 머슴으로 가게 된 곳이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박영감의 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영감의 집에 도착한 첫날, 은수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삼촌,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부디 신세 좀 지겠습니다. 뭐? 삼촌. 이놈이 미쳤나? 내 놈의 신부는 이제 한낱 머슴일 뿐이다. 여봐라, 저놈의 버르장머리를 곤장으로 고쳐놓아라. 사실 박영감은 김판서를 모함하여 몰락시킨 장본인 중 하나였습니다. 늘 친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는 시기심에 눈이 멀어 친구를 배신하고 그의 아들까지 머슴으로 부리게 된 것이었죠.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전엔 무엇이었든 상관없다. 넌 이제부터 내 집의 머슴일 뿐이니 머슴답게 굴 거라. 믿었던 이에게 발등을 찍혔지만 은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제 일을 해나갔습니다. 분만 잡던 고운 손은 거칠게 부르텄고 하얗던 피부는 검게 그을렸습니다. 그는 언젠가 아버지를 구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날을 그리며 고된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고된 일을 마치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은수의 방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은수야. 나다. 아직 잠들지 않았느냐? 문을 열자 그곳엔 박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는 낮과는 달리 무척이나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마음에 두지 말 거라. 그간 보는 눈이 많아 일부러 모질게 굴었다. 자, 이리 와서 술 한 잔 받거라. 귀한 술과 푸짐한 안주까지 차려주자 은수는 갑작스러운 친절에 눈물이 핑 돌면서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영감은 이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에게 무리한 부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내일 내 아들 용식이의 혼담 자리가 있단다. 상대는 영의정 이대감 댁귀한 여식이지. 박영감의 아들 용식이는 한양에서도 소문난 망난이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괴롭히고 부녀자를 희롱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지요. 박영감은 그런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늘 감싸고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용식이의 실체를 모르는 영의정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고 박영감은 가문의 영광이라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필 며칠 전 용식이가 다른 집 교수를 욕보이려 담을 넘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만 것이었지요. 이 왼수 같은 놈. 며칠만이라도 얌전히 있을 것이지.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박영감은 용모가 멀쩡한 은수에게 아들 행세를 시켜 혼담 자리에 내보낼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어른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자리니 내가 나설 일은 없을 게다. 그저 갓을 푹 눌러쓰고 얼굴만 가리면 된다. 제 처지에 어찌 감히 그런 엄청난 일을... 이 일을 잘 해결해준다면 이 돈의 곱절을 얹어주마. 이 정도면 내 아버지를 위해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옥에 갇힌 아버지를 생각하자 은수는 더 이상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이대감 댁에 도착한 은수는 박영감이 시킨 대로 갓을 깊이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의 능수능란한 말솜씨 덕에 혼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느라 목이 뻐근해진 은수는 이대감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재빨리 고개를 들어 목을 풀었습니다. 휴, 이제 좀 살겠구나. 바로 그때 문 너머에서 엿보고 있던 한 여인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머리칼, 사슴처럼 깊은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녀는 바로 용식이의 예비 신부, 이대감의 딸이었습니다. 아차 싶어 은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얼굴을 또렷이 본 뒤였습니다. 혼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박영감은 입이 귀에 걸릴 듯 기뻐했습니다. 옛다, 이놈아. 약속한 돈이다. 고작 이걸로 내 아비를 구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만.
돈을 손에 쥐었지만 은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여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자. 곧 남의 아내가 될 여인이다. 시간이